안녕하세요. 분당 리셋원 동아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비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 의한 비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인한 만성질환 상태, 즉 비만은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의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성인에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체질량 지수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 기준으로 동반질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25 이상 30 미만의 경우 1단계 비만, 체질량 지수 30 이상 35 미만의 경우 2단계 비만, 체질량 지수가 35 넘어가는 경우를 3단계 비만, 즉 고도 비만으로 구분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인 복부 비만의 경우 허리둘레를 측정하여서 남자의 경우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중 내가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둘레 기준으로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조금 전 비만의 정의에 나왔던 내용이죠. 두 번째, 혈압이 130에 85 이상인 경우 혹은 현재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 중인 경우. 세 번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경우 혹은 현재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 중인 경우. 네 번째,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 혹은 현재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사용 중인 경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의 경우 40 미만, 여자의 경우 50 미만인 경우 혹은 현재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사용 중인 경우. 이렇게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위해 철저한 생활습관 교정과 필요하다면 각 항목별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만은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가야 하는 하나의 질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할 수 있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